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야만, 학력이 좋아야만, 꼭 건강해야만, IQ가 굉장히 높아야만 성공을 하는가?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따라서 가면은 성공을 하고, 카네기라는 사람이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철광왕이 됐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성공자가 됐고 실패자는 왜 실패자가 되는가 곰곰이 자기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 이 방법, 성공의 원리, 원칙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 나폴레옹 힐에게, 자, 당신이 20년 동안 이 500명의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명단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성공의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가 하는 그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공의 법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아무렇게나 정한다고 법칙이 되는 게 아니고, 정북향의 원리와 같이, 영국평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침판을 가지고 찍어보면은 나침판이 여기가 북쪽이라면 이게 북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혈서를 써가지고 인감도장 파다가 찍어갖고 이쪽이 북쪽이라고 하자고 지금 정한다고 그래서 그게 북쪽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따라서 가면은 성공을 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은 성공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되게 자연법칙과 같은 거다. 자연법칙. 자연법칙 정해져 있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이게 자연법칙인 거예요. 이런 자연법칙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어떤 사람은 농장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장의 법칙.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자연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방법은 다 알죠? 그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맨 먼저 하는 결정은 뭐냐면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쌀 10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뭐를 거두려고 하냐면은 땅콩 1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어. 쌀 거두겠다는 사람은 모래밭을 사야 돼요? 문혼을 사야 돼요? 문혼을 사야 되죠. 땅콩 거두겠다고 하는 사람이 문혼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사야 돼요? 모래밭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심는 시기도 달라지고 밭도 달라지고 얼만큼 농기구를, 어떤 농기구를 살 건지 어떤 농부를 쓸 건지, 머릿속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이나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있을 건지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집이 지어지려고 하면은 설계자의 머릿속에 문은 어디로 낼 것이며, 화장실은 어디다 둘 것이며, 창문은 어디다 둘 것이며, 그것이 치수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두르죠. 내 머릿속에 그린 삶이 밖으로 튀어나온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기만 하면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자들은 된다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입에다가 제가 석류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보석처럼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아자자작 씹습니다. 어금니에서 톡톡톡톡 석류알이 터지면서 입안 가득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즙이 퍼집니다. 자,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안 나온다. 빨리 병원 가세요. 실제로 석류를 안 먹어도, 석류를 먹었다고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몸은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70평짜리, 100평짜리 아니면 어떤 전원주택에 내가 산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어떤 위치에 있는 집. 에코소를 탄다. 에코소를 머리다 집어넣어. 벤츠를 탄다. 집어넣어. 그래서 그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색깔이 무슨 색인지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머릿속에다 생생하게 집어내. 내가 벤츠를 타는 사람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이 확신이 딱 서면은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3년 후든 5년 후든 10년 후든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내 머릿속에다가 돌려야 돼. 이거를 생생하게 돌리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핵심 역량이 있어요.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이게 진짜 노하우다 하는 거예요. 저희 애텀이라는 회사에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남들은 잘 모르는 거. 어떤 분들이 초창기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의 수당 체계가 기가 막힌데 다른 회사에서 카피해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거 카피해 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남한테 가르쳐 줬을 때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노하우가 아니에요. 그거는 수당 체계 다 카피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가르쳐줘도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심 합력.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할 거예요. 어떤 회사도 못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애터미에서도요 못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에 큰 재산이 하나 있어요. 아주 고집이 센 회장이라는 재산이 있어요. 재심 합력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요, 처음에 우리 로얄 클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신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자, 미국에 자기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서 강의를 해주세요. 당번제로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세요. 동부 서부 따로따로 가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리더들이 미국에 자기 파트너가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내 파트너도 아닌 사람한테 가서 돈 들여가지고 경비 들여가지고 강의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번 얘기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 우리가 자 미국이라는 나라에, 일본이라는 나라에, 캐나다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 건너가서 자기 파트너 있는 데만 돌고 왔어. 그 다음 사람이 가가지고 또 자기 파트너 있는 데만 돌고 왔어. 매달 가야 돼. 최소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후원이 되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세미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 파트너가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커버를 하려고 하면은 리더들이 당번제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각자가 자기 파트너들만 쫓아다니고 매달 다니다 보면은 통장에 돈은 찍혔는데 길에다가 다 깔고 하늘에다가 다 날려버린다 돈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재심 합력해서 당번제로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요 얘기를 새벽 2시, 3시까지 1박 2일로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밥 먹고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전 내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또 하고, 저는 10번을 할 생각을 하고 작심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들었던 얘기 또 듣고 한 6번까지 하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이 빨리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우리 회장님이 하다가 말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6번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 알아서 움직인다고 하면서 7번째 모이라고 그랬더니, 아, 회장님 우리 저 당번 다 짰다니까요, 이제 안 모여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다른 거는 카피해 가도 이거는 카피를 못 해가. 그리고 우리 또 리더분들이 훌륭한 게, 회장이 그렇게 하란다고 또 따라서 해. 근데 그게 착해서일까요, 영리해서일까요? 영리해요. 착한 게 아니고 영리해.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요? 더 잘 되거든, 더 재밌거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거예요. 영리한 거예요. 우리 리더분들이 굉장히 참 총명하고 영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남을 속이는 사람 보면은요, 나쁘다기보다는 멍청해 보여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잘 살아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다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만 해대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모를 것 같은데 다 알아. 지만 몰라. 지만 모르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에 핵심 역량이 있어요.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직하다는 거. 제품에서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는 거. 단 한 번도 애터미에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수는 저도 모르고 잘못해서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절대 우리 사업자분들, 우리 회원님들, 소비자분들을 속이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속이는 것은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한 번은 쏘가지고 2번은 쏘가줄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쏘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망해버리는 길이에요. 정직하다는 거하고 완벽하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애터미는 양심적으로 하는 거, 정직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회사에서 따라올 수 없는 핵심 역량이면서 이게 진짜 노하우다 하는 거예요.